시간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1920년대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1920년대에 두각되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 사람들의 무리는 바로 뭐야? 네, 학생이야. 자, 그래서 학생들이 출연하기 시작한다.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뭐 학생하면 뭐 초딩, 중딩, 고딩 다 딩딩딩딩 딩딩들이죠. 선생님 생각할 때는 초딩이나 중딩이나 고딩이나 고놈이다 이렇게 생각해. 맨날 니들 보면 이러고 있어. 자, 그렇지만 이 당시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아니다. 자기네 자신들을 이제 지식인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어떻게 하면 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 네, 학생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 그런데 학생 운동들 자,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 자, 이 두 가지 학생 운동이 모두 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거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60만세 운동이야. 자, 여러분들 60만세 운동 언제 일어났을까? 1926년. 몇 년? 1926년이야. 자, 그러면 60만세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면은 일단 6월 10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날짜다. 자, 왜 그러느냐? 이때가 누가 죽었어요. 자, 누가 죽었을까요? 네,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고종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마저도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통하겠니? 우리나라의 왕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마침 6월 10일은 순종의 뭐냐? 인산인이랴. 자, 인산인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책에서는 뭐 장례식이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장례식 날이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단 누가 붙느냐? 학생들이, 그렇죠? 학생들, 민족적인 학생들과 그 다음에 어떤 단체냐면 네, 사회주의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이 뭔가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너무 침체되어 있었다. 자, 그런데 3.1운동 때 어땠어? 우리 굉장히 막 뜨거웠잖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굉장히 어땠어? 뜨거웠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약간 우리가 침체되기 시작했어. 좀 뭔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2의 3.1운동을 한번 벌여보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제2의 바로 뭐야? 이 3.1운동을 다시 한번 계획해보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3.1운동 같은 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학생들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서로 연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미리 어떻게 됐다? 네, 일본한테 발각이 됐어. 그래서 이 사회주의 세력들 같은 경우 다 잡혀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남은 게 누구밖에 없어? 학생들만 남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의 경우는 학생만 남았어. 그러면 어떨까요? 이거 토끼겠죠. 보통의 학생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다음 이 당시의 학생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만 남았으면 우리들끼리라도 어떻게 된다? 만세 운동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바로 뭐냐면 60만세 운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60만세 운동은 누가 주도했다? 정답은 학생. 누구? 학생. 누구? 학생. 왜? 처음에 학생과 사회주의자들이 하려고 했지만 사회주의자들은 잡혀갔기 때문에 누구 중심? 학생. 그쵸?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누구까지 합세가 되냐면 시민들까지 합세가 되기는 했지만 자,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결국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자, 이거는 어떻게 됐을 것이다. 그치? 이거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나 이 60만세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어. 자, 이 의의가 여러분들 시험 때 굉장히 잘 나오죠. 자, 일단 60만세 운동은 맨 처음에 누가 하려고 했어? 사회주의 세력들이 했었지. 그리고 여기에 누가 참여되기 시작하냐면 민족주의 세력들이 참여되기 시작해. 자, 여러분들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는 서로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겁나 나빠요. 얘들은 겁나 지들끼리 시댕시댕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같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지만 서로 성격이 아예 어때? 반대란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때요? 시댕시댕 시벌시벌 하면서 싸우는 것들이 바로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적은 같은 나라에 있는 한민족이 아니야. 그럼 누구야? 네, 니폰이야. 일본이야. 그치? 그러면 일본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서로 뭐 되는 계기였다? 네, 연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간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는 건 자, 60만세 운동이 아니라 자,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들어봤었던 학생 운동. 그게 바로 뭐냐면 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야.
자, 일단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는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어디서 발생했다? 광주. 어디? 광주. 어디? 광주. 이랬을 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경기도 광주?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고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광주에 굉장히 자주 갔었습니다. 왜냐면 네, 선생님이 옛날에 경기도 광주에 산 적이 있어. 그러니까 자주 간 게 아니라 거기 살았지. 그제? 자, 근데 경기도 광주는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 아따 그냥 전라도 광주 물어. 네, 전라도 광주야. 자, 그래서 이 광주 학생들 굉장히 어떠냐면 아주 화끈하지. 자, 그래서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일으킨 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왜 일어나게 됐는가? 이것은 하나의 아리따운 여학생 때문이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배우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학교 자체가 좀 적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를 배운다? 그러면 기차를 타고 굉장히 몇 시간 동안 멀리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기차 안에서도 역시 어땠을까요? 굉장한 차별 대우가 있었겠지. 일단 한국 학생들은 앉을 수가 없어. 그러면 자리엔 누가 앉아 있어? 다 이렇게 생긴 네, 일본 애들만 앉아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 애들은 이렇게 서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에 아주 이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제 사진을 보면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이쁘다고 할게. 어쨌든 이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머리카락을 일본 남학생이 막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쁜데 나랑 뽀뽀나 할까? 막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근데 그 자리에 되게 재밌었던 것은 그 여학생의 사촌 남동생이 거기에 같이 타고 있었던 거야. 당연한 거지만 자기의 사촌 누나를 건드려. 어떨까? 눈깔이 확 뒤집히겠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누나 건들지 마. 네가 뭔데 왜 조선의 딸을 건드냐? 야, 건들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 야, 다음 역에서 내려. 해가지고 다음 여기서 다 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본 학생들과 그다음에 그동안 참아왔었던 우리 한국 학생들이 서로 뭐 했을까요? 집단 패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자, 기차 안에서 자, 일본 학생이지. 자, 일본 남학생이 자, 누구를 건드렸다? 네, 아주 예쁜 네, 조선 여학생을 건드렸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면 희롱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치? 성희롱을 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는 네, 일본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조선 학생들하고 서로 기차역에서 내려서 서로 패싸움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 학생들과 그다음에 일본 학생들이 자, 집단적으로 어떻게 했다?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들 싸그리 경찰서에 잡혀갔단 말이야.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다 누구 탓을 했을까? 한국 학생들 탓을 한 거예요. 일본 학생들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학생들을 깜빵에 다 가둬버리고 일본 학생들 다 풀어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 즉 다시 얘기하면 엄청난 뭐가 있었다? 차별 대우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광주시 전체로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잡혀갔던 애들이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에 이게 다 퍼졌어. 자,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 있었던 학생들이 야, 정말 못 살겠다. 야, 정말 이거는 못 참겠어. 해서 다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얘네가 학생들이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밖으로 나와서 뭐 하기 시작했어? 시위하기 시작했어.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당연한 거지만 누구까지? 네, 시민들까지 가세한 거예요. 여기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뒤에서 뒷받침해줬던 세력이 하나 있는데 그 세력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데 자,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신간회야. 누구라고? 신간회.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신간회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해 줄 거야. 너희들 뭐 신민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지? 근데 신민회하고 신간회는 전혀 다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이 조금 비슷한 듯하지만 얘들은 절대 다른 애들이야. 자, 그래서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뒤에서 밀어준 애들이 누구라고? 네, 신간회가 뒤에서 밀어줬어. 그래서 실적으로 이 학생들이 그 당시에 깜빵에 갇혀 있었잖아. 얘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이 신간회라는 단체에서 막 변호사랑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학생들의 억울한 사정을 막 전국에 알리고 했던 게 누구냐면 신간회가 알린 거예요. 즉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어디서 발생된 거야? 광주에서 발생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된다? 확산되게 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게 바로 누구냐면 신간회가 확산시킨 거야. 알았어?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나 일본의 엄청난 탄압으로 인해서 결국 이거는 어떻게 하게 된다? 네,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어. 자, 이 의의가 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특히나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거는 정말 잘 나온다.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자, 굉장히 컸다. 그런데 누구보단 작았어. 누구보단. 정답은 3.1 운동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자 뭐다? 그치 항일 운동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뭐보단 작아? 3.1 운동보단 작아. 그러나 3.1 운동 이후에 얘가 뭐야? 가장 컸다는 거야. 자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 그게 바로 뭐냐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시험때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60만 세 운동, 그리고 방금 얘기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고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야. 그러면 무조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누구 중심이다. 정답은 학생 중심. 누구 학생, 누구 학생, 누구 바로 너, 바로 뭐야? 네, 학생 중딩이래. 네, 미쳤어. 학생 중심인데 바로 너 하는 순간 중딩. 이게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어. 학생 중심. 학생 중심으로 일으켰다는 거. 이거는 뭐 지식인들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 학생들이 일으켰다는 거. 일반적인 그냥 로라는 그런 학생들이 일으켰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학생들은 이제 일본하고 한번 싸웠어. 자,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은 정말 열받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이 이제 총을 들고서는 직접 일본군과 막 총 들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시대 학생들 뭐다? 겁나 네, 킹왕짱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자, 신간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신간회를 갖다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이 신간회 하면은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예요. 이거 가장 큽니다. 최대 규모의 바로 뭐다? 네, 그죠? 항일 운동단체다.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항일 운동단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뭐 민족운동단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 규모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거야. 알았어? 자, 신간회는 우리나라에 있는 민족운동단체 또는 항일운동단체 중에서 가장 그 규모가 뭐하다? 크다. 그러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왜 클까?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기 회원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민족운동을 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자, 사회주의 스타일의 민족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스타일의 민족운동이 있었지. 그런데 이제 잘 봐봐. 자, 사회주의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자, 가만히 있습니다. 얼음! 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얼음! 사회주의는 얼음이야. 가만히 있어. 자, 그런데 이 민족주의 같은 경우엔 두 개로 이제 나뉘어진다. 자, 뭐하고 뭐로 나뉘기 시작하냐면, 자, 일단 타협론이 아니고 일단 타협론이에요. 타협론을 펼치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네, 비타협론을 외치는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 타협론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치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간회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회주의자들이 바로 누구냐? 타협론 애들이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주고 갈게. 자, 일단 자치론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너희들 딱 들어봤을 때 이거 좋은 말 아니야? 겁나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겁나 이거는 시바바 룰라다. 왜냐면 얘들아, 자치라는 말은 사실 되게 좋은 말이야. 왜냐면 자치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이끌어간다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말만 들어봤을 때는 어때? 겁나 꿀 같아. 그치? 그러나 이거 자체, 이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타협론을 외친 애들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야. 이건 뭐냐면 일본을 기본적으로 인정해. 그래서 이놈아들이 겁나 똑똑한 놈들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는 건 축복이라는 거야. 이런 똑똑한 민족, 이렇게
돈 많은 민족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건 정말 축복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름 우리가 자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비겁한 거죠. 네, 이건 아주 비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치고 있었던 타협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가 많이 배운 것처럼 야, 일본은 이렇게 발달됐는데 얘네 지배를 받으면서 발달된 건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마치 그냥 들어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뭐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타협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뭐니까? 기회주의자니까. 그래서 기회주의자에 대해서 얘는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간에는 뭐냐?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인데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 비타협론 민족주의자들이야. 뭐라고? 비타협론 민족주의자들과 누구? 사회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단체다. 이 특징이 나오겠죠.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그전까지 선생님 그랬잖아.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그치? 근데 처음으로 뭐 한 거야? 합쳐진 거야. 정말 너무 합쳐진 거야. 너무 합쳐진 거지.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떤 책에서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그래. 민족유일당 운동. 자, 그러거나 어떤 책에서는 똑같은 말이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협동전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 자, 심지어는 이 말 자체가 아예 안 나온 그런 교과서도 있어. 그러나 두산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표현했고 천재는 뭐 이렇게 표현했죠. 그쵸?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 민족유일당 하나로 합쳐봤다는 거야. 그동안 나뉘어져가지고 분열 굉장히 심각했잖아. 근데 이거를 하나로 합쳤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민족이 협동한 그런 전선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다. 그냥 똑같은 말이다.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딱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간회가 도대체 어떤 활동들을 했느냐. 자, 일단 얘네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연설회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야학을 만들어. 야학. 그래서 여러분들 야학이라고 하면 야한 뭐 학교 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뭐 19금 뭐 이런 거 틀어주지 않아요. 야학이라는 건 뭐냐? 야학! 네, 야학이라는 건 밤에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를 지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계몽시키기도 했고, 자, 여러분들 신간회 하면 반드시 꼭 기억할 게 있어. 그거는 바로 뭐냐면 누구를 도왔다. 정답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지. 자, 광주학생 뭐라고? 항일운동. 광주학생 뭐라고? 항일운동. 이거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얘네 덕에 뭐 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신간에는 아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좋다. 그러면 우리 자매들도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여자들도 뭔가 이런 걸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신간의 자매단체야. 자매단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든 거야. 신간에 비슷하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군우회야. 그래서 군우회라는 이건 누가 만들었다고? 여자들이 만들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능력 있는 신간에는 해체된다. 자,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자, 누구? 네, 그쵸. 일본이 탄압합니다. 자, 일본이 탄압을 해가지고 이거를 당연히 해체를 시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지금 섞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물과 기름이지. 그치? 잘 섞이지 않아. 그래서 내부에서 약간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신간에는 뭐 했다? 네, 해체되게 되었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런데 무장독립투쟁 알아보기 전에 이제 의거 알아볼 건데, 자, 이거는 언제 있었냐면 1920년대에 있었던 의거다. 자, 선생님이 의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해 줬는데, 의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일본과 대놓고 총질하면서 싸우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일본 놈들이 어때? 겁나 세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우리가 다이다이 붙기는 조금 어렵지.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방식을 취하는 거냐면, 야, 우리 살아있어. 우리 건들지 마. 우리 그냥 폭파한다.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막 전쟁을 하는 건 아닌데 일본 놈들 중에서 원수들이 있다. 그러면 죽이는 거죠. 그죠? 가서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조선총독부, 뭐 종로경찰서 이런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표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폭탄 던지고 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의론행동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가 의거라고 한다. 그래서 의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뭐라 불러? 의사, 닥터 이렇게 불러주잖아. 안중근 의사 이렇게 불러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안중근 의사 이런 거 공부했었죠. 이런 분들 공부했었는데,
1920년대는 어떤 의거가 있었을까? 1920년대 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자, 대한노인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거 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강우규 할아버지.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이분이 누구한테 폭탄을 던졌냐면은, 일단 선생님은 사람 이름이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과 이렇게 맞는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사이토 총독입니다. 뭐라고? 사이토 총독. 사이토 총독.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총독으로 왔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 사이토 총독은 2대 총독이에요. 2대 총독. 근데 2대 총독이 있던 사이토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영원히 이 조선을 이 한반도를 일본의 식민지로 먹겠다. 그러니까 이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을 해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그런 발언을 해버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강우규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폭탄을 가슴에 숨기고 있다가 이거를 던졌어.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할아버지기 때문에 뒷심이 약간 딸려가지고 이게 터지긴 터졌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이토 총독을 죽이지는 못했죠. 네, 죽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대한노인단의 이 강우규 할아버지, 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이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내가 선생님이 뭐 뒷심 딸린다 이렇게 좀 웃기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할 분이 아니에요. 이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야. 이분은 폭탄을 던지고서는 이제 잡혀가셨는데 그때 이제 유언을 남기셨어. 그런데 그때 유언 남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나는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나는 가슴 아프지도 않다. 나는 여지껏 오히려 내가 국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음으로써 조선의 청년들의 가슴 가운데 조금의 충격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난 그것만으로 족하다라고 얘기했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갑니다. 대한노인단의 바로 누구? 강우규 할아버지. 이분이 누구? 사이토. 네, 사이코 아니고 사이토 총독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체가 바로 뭐냐면 의열단이라는 단체인데, 나는 참고로 이 의열단에 대해서는 너희들한테 영화 하나 추천할게.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화를 꼭 봐주십시오. 이거를 여러분들 꼭 봐야 됩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의열단과 관련돼 있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 사진 보면은 양복 쫙 빼입고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되게 멋있게 사진 찍어.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기 때문에 가장 멋진 모습을 남겨놓기 위해서 항상 어떤 거사를 치르기 전에는 사진을 찍었던 단체, 바로 뭐냐면 아주 멋있는 단체 의열단이다. 그런데 이 의열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김원봉인데, 여러분들 이 김원봉은 엄청난 수재입니다. 이 김원봉은 여러분들 우리 신민회에서 만들었던 학교 중에서 너희들 기억나지? 신흥무관학교. 거기 1기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했어.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났는데 내가 뭐 할까 고민하다가, 좋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해서 의거단체 의열단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의열단 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네, 김익상, 자, 그리고 네, 김상옥, 그리고 김상호, 그 다음에 나석주야. 자, 그러면 김익상, 김상호, 그리고 나석주가 각각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알아볼 건데, 일단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어. 자, 그리고 김상옥은 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그 다음에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원흉 기관들이죠. 지금 여기 있던 이 기관들에. 그래서 김익상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했고, 그다음에 김상욱 같은 경우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지만 4시간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 너희들 따로 알아봐. 근데 내가 잠깐 나석주에 대해서는 설명해주고 갈게요.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거기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폭탄을 던지고 나오는데 그게 헌병들한테 걸려. 그래서 혼자 어떠냐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쌍권총을 들어요. 그래서 다다다다다다 쏘고 막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랬더니 일본 헌병과 경찰들이 나석주를 계속 쫓아와요. 근데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명동 한복판에 있었어.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나석주가 계속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혼자 쌍권총 돌고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일본 경찰과 헌병을
상대로 해서 총으로 시가전을 막 벌여.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랬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나석주야. 그러니까 나석주는 동양철식 주식회사에 혼자 들어가서 폭탄 던지고 혼자 쌍권총 들고 다다다다다 한 인물이라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명동 한복판에서 뭐 했다고? 시가전을 벌였던 그런 인물이라니까. 시가전을 일으켰다니까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시가전을 벌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조선의 청년이 그 앞에 엄청난 그 일본 군인과 경찰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가슴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뛰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언론들은 막 대서특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걸 보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의열들의 활동들은 굉장히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열망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모든 내용들이 아나키스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나키스트란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지만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거활동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1920년대 자 무장 독립투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독립군들이 했겠지. 자, 그렇다면 1920년대 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 일단 무장 독립투쟁은 어디하고 어디서 많이 일어났을까? 만주와 연해주에서 많이 일어났겠죠. 자, 만주와 연해주에서 왜 일어날까? 1910년대에 만주와 연해주에 뭐가 만들어졌어? 한인 마을이 만들어졌지. 그리고 그 한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졌어? 독립군이 만들어졌지. 이걸 다 묶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한다 그랬니? 독립운동기지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1910년대 뭐가 만들어졌어? 독립운동기지가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1910년대 독립운동기지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1920년대 대놓고 일본하고 싸워. 그게 바로 뭐냐면 독립전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런데 이 독립전쟁의 모습은 뭐냐면 일단 국내에서는 독립전쟁 한다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있기는 있어요. 하긴 하는데 쉽지는 않아. 왜? 일본의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이 여기에 몰려가지고 여기 주변에 있는 일본군들을 치고 빠지고 마치 우리 집에 왜 왔니 약간 이런 느낌처럼 치고 빠지고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치고 빠지고 이런 형식으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일본 놈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독립군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 아직까지 자기네가 중국을 침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치고 빠지고 이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치고 빠지고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홍범도 장군이야.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게 바로 뭐냐? 대한독립군이다.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 시험 문제 1타니까 꼭 기억해야 돼. 이거를 이끌었던 사람 바로 누구라고? 홍범도 장군이야. 내가 이 부분은 이 그림을 통해서 잠깐 설명해 줄 건데 이 부분은 지도에 가끔가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나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줄 건데 아주 쉬워. 잘 봐. 여기서 끝에서 올라가.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봉오동이야. 알았어? 여기가 봉오동이야. 이 봉오동에 있는 군대가 있어. 그 군대가 바로 뭐냐면 대한독립군이야. 뭐라고? 대한독립군. 뭐라고? 대한독립군. 뭐라고? 대한독립군. 자, 그 다음에 이 아래로 가면 여기가 바로 백두산이야. 백두산에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자. 여기가 그 유명한 정산리. 뭐라고? 정산리야. 그 다음에 정산리에 어떤 군대가 있냐면 북로군정서군이 있어. 북로군정서군. 뭐라고? 북로군정서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치 기억할 수 있지? 이 두 개의 위치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알았어? 자, 그런데 이 홍범도 장군이 대한독립군을 이끌고서는 계속 이 국경지대에서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계속 우리 집에 왜 왔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독립군을 잡겠다고 대한독립군의 근거지가 바로 어디야? 봉오동이야. 봉오동을 침략해버린 거죠. 그 사건을 갖다 우린 뭐라고 불러? 봉오동 전투라 그래. 그런데 이 봉오동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데 누가 승리했을까? 그치, 홍범도 장군이 승리했습니다. 왜냐면 봉오동이라는 그 지형을 이용했어요.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누가 이겼느냐? 네, 홍범도가 승리했다. 여러분들 홍범도 장군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야. 승리했던 사건. 그게 바로 뭐냐면 봉오동 전투야. 그러면 이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이 졌어.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어땠을까? 굉장히 빡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독립군들을 싸그리 다 몰아낼 수 있을까? 하다가 일으킨 사건이 이런 거 외우지 마. 이거 고등 내용이야. 근데 이제 설명을 조금 해줄게.
훈춘 사건이라는 걸 잠깐 일으켜요. 그 내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해 주고 갈 건데, 여기 중국에 훈춘이라는 동네가 있어. 근데 거기를 갑자기 이제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 거야. 이런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맘 편하게 중국에 있는 독립군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어. 근데 지금 쓸어버릴 수 있니 없니? 없어. 일본군은 거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지. 그치? 아직 중국을 먹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여기에 일본의 영사관이 있었어. 근데 일본의 영사관을 마적단을, 중국의 마적단들이 있어요. 마적단. 한마디로 말하면 산적들이야. 걔네들한테 돈을 조금 주고 야 가서 영사관을 침범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일본 영사관에 있는 일본인 경찰들 몇 명이 죽었어. 자,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우리나라 사람 죽었네? 그러면은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면서 일본군이 대거 들어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훈춘 사건이야. 몰라도 돼. 훈춘 사건은 사실 일으킨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누구를 없애려고, 독립군들을 없애려고 한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일본군 이계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계사단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일본군이 우리나라 전체에 깔아둔 게 이계사단이었어. 근데 여러분들 요거 독립군 조금 잡겠다고 이계사단을 배포한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온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북로 군정서군을 이끌고 있었던 엄청난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 바로 누굴까요? 김좌진이에요. 김좌진. 이 김좌진 장군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일본군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싸움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김좌진 장군이 옆에 있는 대한독립군과 그다음 이 주변에 보면 서로 군정서군 이런 독립군단들이 있어요. 그 독립군단들을 다 모았어. 그래서 이동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동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한 번은 일본군하고 무조건 마주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왕이면 독립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독립군들이 유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 뭘 이용해야 돼? 지형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청산리라는 계곡으로 청산리라는 계곡으로 일본군을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청산리 대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청산리 대첩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가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은 누가 승리한 거냐면 북로 군정서군의 바로 누구야? 김좌진 장군이야. 김좌진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헷갈려 하면 안 돼. 청산리 대첩을 북로 군정서군이 싸운 거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 북로 군정서군과 대한독립군 등등 해가지고 그 외 독립군들이 다 여기에 같이 포함된 거야. 해가지고 일본군이랑 싸웠어. 그런데 우리가 청산리라는 뭐를 이용해서 승리했다?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승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지껏 우리 독립군들이 했었던 승리 중에 가장 큰 승리. 뭐라고? 독립군이 했었던 독립군의 승리 중에서 자 뭐다? 네, 가장 큰 승리다. 이게 뭐다? 가장 큰 승리. 그게 바로 뭐야? 청산리 대첩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가면 돼. 그런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와 진짜 좋다. 우리 독립군들이 정말 싸움 잘했구나. 아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독립군들이 승리한 이거는 굉장히 짧아. 왜냐면 일본이 이것 때문에 아주 돌아버려. 그래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 차려버리고 그냥 강제로 불법적으로 일본 군대를 이 만주하고 간도 일대로 쫙 보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얘네가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립군들의 숨통을 아예 짜게 버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독립군들의 숨통을 짜게 낸 방법은 바로 뭘까? 독립군한테 돈을 밀어주던 애들이 있었지. 그 애들이 바로 뭐야? 한인마을이잖아. 그러면 한인마을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으킨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야? 간도참변이야. 그래서 간도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란 남자들은 다 뽑아냅니다. 다 뽑아내서 죽이고 여자들은 막 강간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에요. 그 당시 간도참변 당시에 거기서 교회를 하고 계셨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막 칼로 찔러서 죽이니까 그 자리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울면서 아들아 막 울면서 이 땅바닥을 손톱으로 막 긁으니까 손톱이 실제 빠지는 그런 엄마들이 나왔다는 거야.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간도참변이에요. 이 간도참변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안 되겠다 이제 생각한 거야. 독립군들이 우리가 계속 여기 있다가는 이거 민간인들이 너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련에서, 그 당시 이제 소련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막 일어났을 때였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야 너네 소련으로 넘어와. 그러면 너네한테 우리가 총도 지급해주고 너네 지원해줄게. 너네 일본이랑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줄게 라고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러나 독립군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자기 일본 놈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근데 무기도 지원해주고 뭐 밥도 주고 다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혹한 거죠. 그래서 독립군들이 소련으로 이동해. 그래서 소련에 가면 자유시라는 곳이 있었어. 그래서 이 자유시로 이동했단 말이야. 근데 이동을 하고 나니까 바로 소련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좋아 너네 일본이랑 싸울 수 있게 해줄 건데 그 전에 야 이 지금 우리 소련 안에서 공산주의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우리 편이 돼서 니네 같이 싸워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편에 서가지고 니네 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독립군 중에 일부가 같이 싸워줬습니다. 근데 싸우자마자 바로 뭐라 그러면 야 총하고 칼 다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제로 무장이전 시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거지. 그치? 아 우리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잠깐 자유시로 와봐라고 한 거야. 자유시로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둘러싸고 총질해서 독립군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에 갖다 우린 뭐라면 자유시 참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립군들이 굉장히 불쌍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소련의 무슨 군? 적군. 이 적군이란 건 적색군이라는 거야. 적색군이야. 이 적색군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독립군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 총질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자유시 참변이다. 이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도를 그려보면 자 이쪽 소련으로 이쪽으로 이동했는데 여기가 자유시야. 여기서 참변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 중에 일부는 그냥 소련에 남아있었고 이제 김자진을 중심해서 일부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독립군들이 죽었죠. 그래서 이 독립군 부대를 여러 개의 독립군 부대가 있었어.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를 묶어. 총 몇 개로 묶냐면 3개로 묶어. 그래서 네 요렇게 하나, 2개, 3개의 독립군이 만들어졌어. 자, 첫 번째는 네 신민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정의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참의부라고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는 거는 봐봐라.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그쵸?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그치? 그러니까 신민부가 먼저고 정의부가 먼저고 그 다음 참의부야. 왜냐면 이 지도가 굉장히 잘 나와. 자. 자유시 참변으로 너무 많은 독립군이 죽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독립군을 몇 개로 나눠버렸다고? 3개로. 뭐라고?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이거로 나눴어. 그런데 이게 좀 여기가 조금 복잡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3개로 나눴는데 이것도 숫자가 너무 적어. 그래서 다시 2개로 통합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걸 갖다 뭐라 하면 3개의 부가 있었지. 그걸 갖다 우리가 3부라 그래. 그런데 이 3부를 통합해버린 거야. 3부를 통합해가지고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북만주야. 자 북만주와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우린 뭐라 그러면 남만주라 그래. 남만주. 그래서 이 북만주에다가는 자 뭐를 만들었냐면 네 갑자기 이제 선생님이 생각이 안 나서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다 뭘 만들었냐면 자 혁신의회를 만들었어. 혁신의회. 그리고 남만주에다가는 뭘 만들었냐면 국민회라는 걸 만들었어. 국민회. 자 그리고 자 이 혁신의회에 소속 군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 독립군이야. 한국 독립군. 그리고 국민의 아래에 대표적인 군대가 있어. 그 군대 이름이 뭐냐면 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조선혁명군이야. 조선혁명군.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3부를 통합해서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군대가 한국독립군. 그리고 남만주에는 국민회. 이게 만들어졌고 얘네 산하의 군대가 바로 뭐냐면 조선혁명군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혁신회나 국민회는 일종의 이거는 그냥 국회 같은 그런 의회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아래 뭐야? 이런 군대가 들어섰다까지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군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 내용이 이렇게 짧게 끝날 게 아니야. 이 4시간에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정말 축약해가지고 빨리빨리 한 거야.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다 정리했어. 이거 한 번만 더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갈게. 자, 무장 독립투쟁. 자,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 가장 큰 승리는 바로 뭐야? 청산리 대첩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독립군이 승리했어. 그런데 독립군한테 엄청난 시련이 있었어. 그게 바로 뭐야? 간도참변과 자유시참변이야. 자, 그 다음에 독립군은 숫자가 얼마 안 돼서 3개로 찢어졌어. 그게 바로 뭐냐면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지. 그런데 이렇게 이 상태는 힘이 없다. 그래서 2개를 통합하자. 그래서 3부 통합이 일어나. 3부 통합. 그래서 북만주에는 혁신의회라는 것이 생겼고 여기 산하의 군대는 한국독립군. 이제 얘네가 이제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남만주에는 국민회가 생겼고 얘네 산하에는 조선혁명군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험범인데 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일본의 힘이 더 세져. 그래서 일본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중국을 공격해. 그렇게 되면서 이 독립군들과 중국군이 합세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선생님하고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 빠꽁시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